뭐 최근에 한국 매체에서 소개가 나왔죠. 그 머슐랭 관련해서 원래 비싼 음식인데 그 가격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그래서 뭐 가난뱅이 정식 이렇게 막 소개가 되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중산층의 조금 위에 있는 계층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핵심의 관점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소비의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지탱하고 있는 게 결국 중산층인데, 그런 사람들이 부동산과 주가가 떨어지니까 외식 같은 거를 뭐 일주일에 한 3번 하던 거 한 번 하고. 안녕하십니까. 제 신사임당 유튜브 방송 처음 나왔는데요. 저는 중국 경제, 미중 관계, 한중 관계, 특히 중국 요즘 제조 혁신에 대해서 현장을 보기 위해서 많이 중국을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그다음에 국내에서 뭐 강의도 하고 방송도 많이 하고 있는 박승찬 교수라고 합니다. 실제 중국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안 좋습니다. 확실히 안 좋죠. 예, 안 좋은데 제가 뭐 여러 번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큰 게 이 소비 심리 지수라고 하는 심리가 여전히 얼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제에 대한 뭐 불신, 정책에 대한 불신, 또 불안감, 또 글로벌 경제, 미국이 중국의 제재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그러니까 이런 산불의 심리가 여전히 있어서 제가 여러 도시를 가보는데 조금씩은 뭐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큰 돈을 쓰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소비 침체 악순환으로 초라해진 중국인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뭐 식당 줄도산이란 표현도 사실 조금은 동의하기 힘든 게 식당 문이 많이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안에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식당 문을 폐업을 한 게 한 100만 개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워낙 중국이 크니까 중국에 예를 들면 중소기업수가 몇 천만 개가 되는데 식당은 훨씬 더 많겠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소비가 줄어드니까 식당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아지긴 했다. 그건 분명합니다. 분명했고, 비싼 음식을 지금 이제 특히 뭐 최근에 한국 매체에서 소개가 나왔죠. 그 머슐랭 관련해서 원래 비싼 음식인데 그 가격을 완전히 뭐 절반 이하로 낮추는, 그래서 뭐 가난뱅이 정식 이렇게 막 소개가 되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중산층의 조금 위에 있는 계층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지금 핵심의 관점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소비의 양극화가 매우 심하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영향을 안 받고 여전히 써요. 중국의 경제 성장을 지탱하고 있는 게 결국 중산층인데, 이 중산층에서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머슐랭이나 조금 이제 한 끼에 20만 원 정도, 30만 원 쓰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내가 실물 자산, 부동산과 그다음에 금융 자산인 주가가 떨어지니까 자기의 자산이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불안해질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돈을 안 쓰니까 당연히 이제 외식 같은 거를 뭐 일주일에 한 3번 하던 거 한 번 하고, 조금 뭐 비싼 거를 안 먹으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식당들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한 거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춰 식당들이 이제 반값 행사, 하물며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워낙 비싸잖아요. 뭐 우리나라보다 한 잔이 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쿠폰을 발행을 해서 반값 하면 뭐 사람들이 전부 다 다운로드 받는다든가 이래가지고 하는 이런 소비 형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느껴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완전히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고 조금 중산층에 조금 올려 높여져 있는 있는 좀 비싼 가격 식당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매출이 하락이 심하게 되고 임대료를 못 주니,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문을 닫는 케이스가 많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중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선, 2선, 3선 봤을 때 도시마다 다르겠지만 그 심각하게 이제 영향을 받은 데는 이제 뭐 많은 문을 닫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어떤 지역 3선 도시 같은 경우 제가 가봤을 때는 뭐 백화점에 사람이 진짜 없는 게 많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전체로 보기는 그렇고, 지금 지역별로 소비가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중산층이 무너지면 중국 경제가 가장 어려운데, 중산층이 지금 이제 소비를 줄인다는 것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감지가 되고 있는 것은 맞다. 중국 내 자산 하락과 저축 증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가 부동산이 이제 우리가 실물 자산, 중국 사람들의 집에 형성된 여러 가지 재산 중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거의 60% 이상이 다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이꼬르 돈 버는 거. 지금도 여전히 돈 있는 사람 지방 같은 경우는 아직도 미련을 못하고 못 버리고 계속 부동산을 구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10채를 사고
이런 경우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 가격이 이제 실물 자산이니까 이게 이제 하락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사실 저는 초창기에도 이제 일선 도시는 괜찮았는데 일선 도시가 영향을 가고 있고 베이징 같은 경우도 20% 이상 떨어졌고 지금 뭐 상하이도 그렇고 이기 때문에 이는 실물 자산이 지금 하락 심각하죠.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식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는 금융 자산의 주식이 이제 맥을 못 추고 있었던 것들 이제 글로벌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지금 최근에 FOMC가 지금 이제 빅컷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중국 정부가 안도의 한숨을 쉬긴 하고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간 유출을 조금은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조금은 기대를 하고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주식 시장이 홍콩도 그렇고 상하이나 심진이 계속 안 좋았다.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2억 2천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은데 이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중산층이고 그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가격이 그러니까 중국 부동산 지수랑 소비자 심리 지수가 거의 같이 갑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는 지표는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소비자 심리 지수. 심리가 올라가면 부동산도 올라가게 돼 있고 소비를 씁니다. 그래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언제 회복되는 것인 게 지금 중국 경제 성장을 보는 앞으로의 변화를 보는 가장 관건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조금 다른 뭐 일반 전문가들하고 좀 다르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지금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모건 스탠이나 JP 모건이나 여러 가지 IB들이 중국 지금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지금 또 낮게 평가를 하거든요. 5에서 4.8 갔다가 4.8에서 지금 또 4.6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제 시장 분위기를 지금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IB들이 워낙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가 좀 더 안 좋고 결국 올해 성장률은 지금 4.8까지 낮췄는데 4.6 이렇게 자꾸 이제 낮추는 이유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그걸 받아 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중국 경제 부정적인 이야기만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거기에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숨어있는 그들의 속내가 있다라고 봅니다. 뭐 그 이유는 부정적으로 보는 올해 GDP 성장률을 지금 최근에 하반기가 안 좋기 때문에 전망치를 지금 4.76까지 내려왔는데 한 이유는 그 속내는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는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죠. 돈 써라. 돈을 지금 정도 썼으니까 안 된다. 좀 왕창 풀어라. 양적 완화를 더 해라. 그 말의 의미는 결국 그거로 인해서 또 그들도 돈을 벌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자꾸 이제 주면 그들의 이런 평가 하나가 지금 계속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전부 다 지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돈을 쓰라는 자꾸 시그널을 중국 정부한테 주는 거다. 두 번째 또 속내는 뭐냐면 결국 이 글로벌 투자에다 이거 우리가 말하는 월가 자본들이 지금 막 빼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일반들이 투자를 지금 중국에서 빼지만 이게 더 최저가로 갔을 때 이 월가 자본들이 다시 중국 투자를 더 강화를 할 거라고. 그러니까 돈은 결국 월가가 다 벌어간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조금은 우리가 조금은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 쓰는 우리의 언론이 있기 때문에 안 좋지만 그들의 속내도 우리가 알고 좀 객관적으로 중국 경제를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그의 성장률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실물과 금융자산이 다 지금 힘드니까 소비를 지금 안 하는 거고 한 가지 더 강조를 좀 말씀드린다면 젊은 세대들이 더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을 가진 젊은 세대들인데 우리나라에도 혹시 들어보셨나면 요노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노족이 뭐냐면 You only need one.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필요하게 막 이것저것 사지 않겠다.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요노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게 중국에서 지금 매우 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뭐냐면 바로 중국에서 이걸 뭐라 하냐면 중국어로 춘치엔 따즈라고 하는데 춘치엔이란 말은 돈을 저축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게 춘치엔 따즈라는 게 뭐냐면 내가 충동 구매를 하지 않도록 저축 목표를 정해서 이제 하는데 이걸 혼자 못하니까 이런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요. 춘치엔 따즈를 할 사람 모여 이래가지고 그럼 오늘 얼마 썼어? 어떻게 하고 밥은 어떻게 먹었어? 그럼 누가 알려줘요. 요즘 지금 1,000원짜리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다? 거기 가서 먹으면 반찬이 한 5개 나온다? 이런 걸 정보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동 구매하지 않고 모아야 생존할 수 있다라는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지금 이게 엄청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들이.
이걸 단면을 보더라도 그만큼 젊은이들이 지금 지금 취업하기 어렵고 지금 실업률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들. 이것도 소비한 단면을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이제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는 어떤가요? 가장 큰 부분들은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겠지만 가장 첫 번째는 이게 이제 부동산이 꺾이기 시작된 게 이제 한 2018년 기준을 넘어가서 2019년도로 가기 조금은 이제 흔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있을 때도 결국은 기본적으로 뭐 괜찮았는데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서 매우 심각하게 이제 거래가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몇 가지를 하는데 일단은 너무 버블이 많이 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한다는 이유, 코로나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에 위축됐고,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지금 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하락됐고 이 거품 자체가 계속 경고가 되어 왔지만 이게 뭐 집을 하나 소유하는 것은 결국은 돈의 부자가 된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계속 시그널을 줘도 사람들은 계속 싸잡혔고 계속 사잡히다 보니까 부동산 디벨로퍼들은 계속 짓다 보니까 부동산이 디벨로퍼는 건물을 짓고 근데 돈이 없으니까 토지는 지방 정부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서 토지를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이걸 분양을 하고 또 여기 좀 무조건 사야 된다는 사람이 있으니 팔리면 또 그걸 가지고 돈을 지방 정부에 주는데 여기서 하나가 이제 터져버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지방 부채 그다음에 지방 그 디벨로퍼들 부동산 건설사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도미노처럼 일어난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 이제 괜찮다 하면서 이런 소비의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걸 좀 약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사태가 좀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수출이 감소한 주요 원인과 그에 따른 중국 경제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그것도 복합적인 이유입니다. 수출이 중국은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수출이 안 되려 일단 글로벌 경기가 위축됐고 당연히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중국 제품에 대한 제재 그다음에 또 이 중국에 대한 우리가 말한 반중 정서 그다음에 중국의 성장에 대한 불안감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이었죠. 그래서 글로벌 이슈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국 제조를 하는 생태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다음 남아 도는 게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처리를 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쌓여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출을 못하고 왜냐 항만이 멈춰 있었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중국 수출이 계속 지금 둔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대외적인 이슈와 대내적인 이슈가 합쳐지면서 중국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은 사실 중국 수출이 떨어진 것도 중요하지만 중국은 그러니까 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통해서 수출로 올라가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 소비를 키워왔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도, 20년도, 21년도에도 중국 GDP 성장의 거의 70% 이상이 소비, 내수가 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한 고정자산 투자. 그러니까 GDP를 형성할 때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수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까지 소비까지 더 죽으니까 지금 경제가 좀 버겁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중국 정부가 투자를 해서 고정자산 투자를 하는 것들이죠. 다행히 지금 중국에 지금 많이 이 재고가 남아 돌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작년부터 해서 2022년, 23년부터 중국이 자꾸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중국이 꾸역꾸역 수출이 그래도 약간의 0.23%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이런 것들이 전년 대비 2022년 대비 거의 20-30% 이상 성장을 했죠. 다른 제품은 힘든데. 그리고 나서 또 한 축이 이제 우리가 알리, 테무, 시인 이런 것들의 이 저가 제품을 풀어내는 이런 밀어내기 수출로 인해서 버텼는데 이게 지금 글로벌 미국이나 유럽이 계속 지금 이제 제기를 하는 거고 관세를 때리겠다 하면서 더 지금은 상황은 녹록치 않은 거죠. 일단은 정확하게 팩트를 아셔야 될 게 중국 경제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중국 경제 성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은 지금도 5%에 작년에도 그죠? 5% 정도 했기 때문에 올해도 2024년도도 지금 한 5% 내외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경제 성장의 5%라는 것은 사이즈가 다릅니다. 1%가 가지게 게 거의 한 2,500억 달러 이상의 그 ефեկ트를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보실 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 중국 GDP의 절대 성장률을 보지 말고 성장의 크기를 봐라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지도부에 지금 우리가 덩시어핑이라든지 2세대, 3세대 이제 장저민, 4세대 후진타오, 그다음에 지금의 시진핑까지 봤을 때 예전 중국이 한참 경제 성장을 할 때만 연속 10% 성장을 했잖아.
10% 성장할 때 그때 1%랑 지금의 1%는 사이즈가 다르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절대 성장률을 보여주면 성장 크기를 봐라. 그러니까 성장률이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무너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그럼 중국 경제성을 하냐면 중국 경제 성장 동력이 안 보이는 거지. 이렇게 보는 것들이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도드라져 버리는 게 지방정부 부채, 부동산, 소비 이런 게 지금 이걸 다 했는데 중국 정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돈을 써서 이 고정 자산 투자를 통해서 이걸 지탱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젠가는 한번 터질 수 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걸 자꾸 말씀드리고 가장 큰 것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중국 제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코로나 3년이 중국한테 너무나 컸습니다. 이거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3년 동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미 수출에서 소비로 가기 위한 정책을 엄청나게 했는데 소비에서 이렇게까지 지금 지났는데 아마 중국 정부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야, 소비 심리 이렇게 안 풀리나? 근데 진짜 현장에서 만나보면요.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한번 3년 동안 격리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상상을 못한 진짜 정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으로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있단 말이에요. 보도가 안 되는 경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좀 꼬이기 시작된 거죠. 한번 겪고 나서 중국 공산당을 가장 지지했던 게 중국 MZ 세대들이었는데 그 애들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코로나, 그 다음에 미국의 대중국 제재가 계속 지금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대외적인 요소와 대내적인 게 합쳐지면서 지금 이제 심리적으로 불안해졌고, 일단은 중국 경제를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